세상에. 아가, 네가 내 딸이라니. 미안하구나 아가. 한 장의 빛바랜 흑백 사진이 모든 비밀을 깨웠습니다. 박정수 여사의 떨리는 손에 쥐어진 사진 속 젊은 그녀와 막건욱의 미소는 50년의 한과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묻어둔 첫사랑과의 딸 마광숙이 바로 곁에서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요. 박정수 여사 한동석 회장의 장모로 알려진 그녀는 딸 강민서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그녀의 재혼한 남편의 전처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진짜 친딸인 막건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광숙은 가난한 예술가인 막건욱과의 사이를 방해했던 박정수 여사 아버지인 박 사장의 거짓말로 인해 생이별을 해야만 했죠. 박 사장은 막내딸인 박정수에게 광숙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믿고 지냈던 40년의 세월, 박정수는 벙어리 냉갔음을 알았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빼앗겼던 박정수는 가슴으로 낳은 딸 민서로 광숙의 빈자리를 채웠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녹지 않는 얼음덩이가 남아있었죠. 내가 박정수 여사님의 딸이라고. 문틈에서 새어나온 공주실의 단호한 폭로가 박정수의 목 놓은 오열이 거실을 울립니다. 그리고 광숙은 숨죽여 눈물을 삼킬 뿐이었죠. 동석은 사랑하는 광숙의 곁에서 그 비밀을 함께 마주하며 결국 결혼 승낙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그 40년간 감춰진 진실이 드러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박정수 여사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그녀와 막건욱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순간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녀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다. 건욱 씨 잘 지내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회한이 목을 조였다.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이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잊으려 했던 기억, 가슴에 묻어둔 첫사랑이 다시 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정수는 부잣집 막내딸이었다. 기사가 모는 고급 차를 타고 등교하던 그녀의 삶은 막건욱을 만나기 전까지 완벽해 보였다. 막건욱, 그 가난한 예술가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녀의 라이벌이었다. 늘 1등을 다투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자존심 싸움을 벌였다. 정수는 그의 초라한 옷차림과 굶주린 얼굴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 그의 책상에 도시락을 몰래 놓아놓기 시작했다. 건욱이 몇 날 며칠을 수돗물로 허기를 채우는 걸 유심히 보던 정수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됐다. 비록 며칠간 그저 그를 좋아한다는 소녀가 책상에 둔 것처럼 연출했던 도시락은 며칠 동안 관심도 못 받다가 결국 그의 손에 들려졌다. 굶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 하구들이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며 아까운 식량을 버린다는 말들의 대나무처럼 꼿꼿한 막건욱이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시락을 다 먹고 난 이후에 그는 연필로 그린 그림과 함께 짧은 감사 인사를 남겨두었다. 정수의 심장은 그 그림을 본 순간 뛰기 시작했으리라. 중학교 3년 동안 그들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는 점점 커졌다. 졸업을 앞두고 막건욱이 건넨 편지는 그녀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정수, 너라는 걸 알았지만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 가난한 내 처지에 자존심이 상했어. 배고픈 나의 일상에 너의 따뜻한 도움으로 배고픔을 면했어. 정말 고맙다. 나중에 어른 되어 만나면 내가 맛있는 밥 한 끼 살게. 아니 10끼 살게.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울다가 웃다가 했다. 그 꼿꼿한 애가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두 사람은 자연스레 멀어졌다. 각기 여고와 남고에 입학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살 초여름 열차역에서 우연히 재회하기 전까지 서로를 잊고 살았다. 그날 정수는 막건욱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덥수룩한 장발과 수염, 예술가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였다. 당신이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정수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애다그게 웃었다.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가난과 부잣집의 경계를 넘어 함께할 꿈을 꾸었다. 하지만 정수의 아버지 박 사장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막건욱과의 사랑은 금지되었고 정수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생이별을 당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올해 40 중반은 되었겠지. 정수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막건욱과의 사이에서 난 딸이 마광숙, 광숙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친딸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었다. 박 여사의 아버지 박 사장이 아이가 죽었다고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었다. 박정수를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막건욱은 광숙을 품에 안고서 정수를 떠나고 말았다. 정수는 그 후 식물인간처럼 1년을 보냈다. 그녀의 삶은 처절하게 무너졌고 아버지의 강요로 미국의 강 회장 아들과 결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강민서, 정수의 재혼한 남편의 전처 딸. 무슨 정신으로 미국으로 건너왔는지 기억조차 없던 정수는 어느새 옆에 서 있는 막 4살 된 민서를 보게 되었다. 아무런 말을 건네지 않았음에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4살의 민서가 조망만한 손으로 정수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출산하면서 하늘로 떠나보낸 줄만 알았던 그녀의 딸 광숙이 보내준 선물인 것만 같았다. 내 아가가 보내준 선물 같은 아이야. 민서를 품에 안고 오열하며 정수는 잃어버린 광숙의 빈자리를 민서로 채웠다. 마른 가지처럼 살던 정수가 생기를 되찾은 것도 그 즈음이었다. 그녀는 민서를 친딸처럼 키웠지만 30 중반의 민서는 시집살이의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정수는 한동석 회장, 민서의 남편인 한 회장을 속으로 원망했다. 조금만 더 반기를 들었다면 민서가 그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박정수, 그녀의 가슴에 한이 맺혔다. 민서의 죽음 그리고 잊으려 했던 광숙의 기억. 정수는 미국에서 남편의 사업을 키우며 아들 2을 낳았지만 가슴속엔 녹지 않는 얼음덩이가 박혀 있었다. 가슴에 묻는 자식이 모두 딸이었다. 그러던 중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나서야 정수는 잠시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결코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이 2 딸에 대한 것이었다. 정수는 눈물이 차올랐다. 건욱 씨,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내가 당신을 이찌건에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하늘나라로 갔나요? 이미 천국에 있으면 사랑하는 우리 딸과 함께 있나요? 흑백 사진을 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한편 광숙은 독수리 술도가의 창고에 쌓인 나무 상자 사이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손에는 핸드폰, 화면에는 박정수 여사가 늘 손에서 놓지 않던 낡은 흑백 사진이 떠 있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남녀가 손을 맞잡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광숙의 손끝이 떨렸다. 왜 이걸 찍었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박정수 여사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 무심코 핸드폰으로 찍은 그 이미지가 지금 그녀의 가슴을 쿵쿵 두드리고 있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그러나 아무리 들여다봐도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이 단정한 청년, 깨끗한 얼굴에 반듯한 미소를 짓는 남자는 그나마 그 시기에 사람인 그녀의 아버지뿐인데 사진 속의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와 너무 달랐다. 광숙은 사진을 확대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사람이 누구지? 낯선 듯 낯설지 않은 그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그녀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박정수 여사의 알츠하이머 소식에 그녀를 그저 가만둘 수가 없었다. 이유는 광숙 그녀도 몰랐다. 오지랖이면 오지랖이고 자신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어르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광숙으로도 부담됐다. 하지만 그저 자연스럽게 계속 찾아가게 되었다. 오늘은 뭐하고 계신지 심심하진 않으신지 그저 궁금해졌다. 그리고 이 사진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다. 박 여사가 잠든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본능적으로 찍었다. 찾아드리려고 광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다. 광숙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물감 냄새와 캠퍼스 위 붓질 소리로 가득했다. 막건욱은 늘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렸다. 그의 긴 머리와 수염은 광숙에게 아버지의 상징이었다. 아빠, 왜 수염 안 밀어? 머리도 너무 길어. 어린 광숙이 투덜대면 막건욱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게 아빠의 멋이야, 광숙아.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어린 광숙은 알지 못했다. 그녀가 3살 정도가 되자 막건욱은 예전처럼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길렀다. 광숙이 어느 정도 자랐으니 이젠 수염도 머리도 짧게 유지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한 그였다. 그 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수염을 밀거나 머리를 짧게 자르지 않았다. 광숙의 기억 속 아버지는 자유로운 예술가,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고집스러운 남자였다. 그래서 사진 속의 단정한 청년은 그녀에게 전혀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건 아빠가 아니야. 광숙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무언가가 걸렸다. 박정수 여사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이 낯선 남자의 얼굴. 그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를 나섰다. 박 여사에게 사진을 돌려주고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잊을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광숙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공주실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광숙은 무심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열었다. 그 순간 공주실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어머, 광숙아, 이거 뭐야? 공주실의 목소리는 가볍고 호기심에 차 있었다. 그녀는 광숙의 핸드폰을 빼앗아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이거 내 아빠 젊었을 때네. 그런데 이 사진은 처음 본다. 어디서 찾았어? 공주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광숙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아니야, 이 사람 아빠 아니야. 아빠는 늘 수염의 장발이었잖아. 광숙의 얼굴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공주실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빠를 전혀 못 알아보는 광숙을 보면서 공주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어머, 얘 좀 봐. 이게 내 아빠 막건욱이잖아. 공주실은 어떻게 아빠도 못 알아보냐며 머리 짧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그렇게 달라 하면서 푸웃하고 웃었다. 광숙은 다시 사진 속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단정한 머리, 깨끗한 얼굴, 그리고 그 깊은 눈빛. 그런데 왜 어르신이 아빠 옆에 계시는 거지? 광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빠는 수염도 안 밀고 머리도 안 잘랐잖아. 난 한 번도 그런 모습 본 적 없는데. 광숙은 놀라운 마음이 커졌다. 우리 아빠와 박 여사가 어떻게 아는 걸까? 둘이 무슨 사이인 걸까? 광숙은 대체 둘이 어떤 사이인지 갑자기 혼란스러웠다. 공주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광숙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광숙아, 이 사진 어디서 났어? 공주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낮고 떨림이 있었다. 광숙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박정수 여사님, 한 회장님, 전 장모님 방에서 우연히 나도 모르게 보고 찍었어. 혹시 그 옆에 남자분을 찾고 계신다면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 순간 공주실의 눈이 커졌다. 박정수 여사?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전장모라는 사람 이름이 박정수였어? 그 이름, 잊고 싶었던 이름이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잠깐, 이 사진에 있는 여자가 박정수 여사야? 공주실은 핸드폰을 다시 집어 사진을 확대했다. 젊은 여자의 얼굴, 그 미소는 그녀가 막건욱이 죽기 전 광숙의 친모에 대해서 알려준 바로 그 여자였다. 박정수네가 그 이름을 잊고 살았어. 공주실은 숨을 멈췄다. 공주실의 기억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가 젊은 시절 막건욱은 그녀 부모님의 하숙집에 세입자로 들어왔다. 갓난아기 광숙을 품에 안고 있던 그는 늘 피곤에 절어 있었다. 광숙이 밤새 울어대면 공주실은 짜증을 냈고 막건욱과도 티격태격 다퉜다. 애가 울지 웃겠어요? 어느 날은 매번 공주실에게 사과를 하던 막건욱이 공주실에게 다그치듯 말했다. 그는 어딘가 모르게 꼿꼿한 면이 있었다. 당연히 미안한 상황임에도 그녀에게 애가 당연히 울죠. 라고 소리쳤던 그였으니까. 그의 까칠한 성격은 공주실을 화나게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공주실은 그 슬픔이 궁금했다. 대체 애 엄마는 어디 간 거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해서 광숙의 분유를 걱정해야 했던 막건욱의 계좌에 거금이 들어왔다. 박정수의 아버지 박 사장의 배려였다. 사랑했던 여자 박정수를 포기한 대가. 그는 그 돈을 돌려주고 싶었지만 광숙을 키우기 위해 눈을 질끈 감고 받았다. 공주실은 그때 그의 눈물을 보았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야? 그녀는 궁금했지만 막건욱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시간이 지나 광숙이 걷기 시작하고 말을 예쁘게 하던 3살 무렵 공주실은 어느새 막건욱에게 끌리기 시작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광숙의 방긋방긋 웃는 모습, 그리고 막건욱의 헌신적인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어릴 적 큰 병을 앓았던 대가로 임신할 수 없었던 공주실은 광숙을 딸로 품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살림을 차렸고 공주실은 광숙을 친딸처럼 키웠다. 막건욱은 죽기 전 공주실에게 광숙의 친모에 대해 털어놓았다. 박정수 그녀 때문에 수염을 밀고 머리를 짧게 했었지. 그녀가 단정한 걸 좋아했거든. 그의 목소리는 행복해 보이면서도 여전히 떨림이 있었다. 광숙이 좀 자란 뒤로는 그녀를 잊으려고 수염을 다시 기르고 머리도 길렀어. 공주실은 그때 알았다. 막건욱의 가슴에 박정수가 영원히 남아있음을. 그녀는 질투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 막건욱은 공주실과 함께하는 30여 년의 세월 동안 그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이었다. 한 번도 광숙의 친모를 찾았다던가 옛 여인을 그리워한다던가 하는 모습이 없었다. 그런 그의 애틋함과 노력을 공주실은 인정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 박정수가 광숙의 생모로 다시 나타났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공주실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엄마, 박 여사님이 아빠랑 무슨 관계였는지 알고 있어? 번뜩 광숙의 물음이 공주실의 귀세 박힌다. 공주실은 모른 척 애둘러 둘러댔다. 글쎄 모르겠는데 어떤 인연이었나 보지. 아, 응 대답하는 광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질문은 공주실의 가슴을 찔렀다. 공주실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그저 광숙의 손을 잡을 뿐이었다. 공주실은 한 회장의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광숙이 5살 되던 해 찍은 흑백 가족 사진을 쥐고서 낡은 흑백 사진이 그녀의 결심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출산하자마자 죽었다고 알고 있는 그 딸이 버젓이 살아 생면부지 없는 여자에게 키워졌음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하니 차차리 모른 척을 하고 덮을까 하는 찰나의 고민이 들었다. 박정수의 아버지로 인해 버려진 딸과 달리 호의호식했을 박정수에 대한 분노가 일었다. 하지만 자식 있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 않은 공주실이었다. 친딸을 아버지로 인해 빼앗기고 생사도 모른 채 살아낸 40여 년의 시간. 더욱이 제 배 아파 낳은 딸이 아니더라도 기른 정이 더 크다고. 재혼한 남자의 딸이라던 강민서, 한동석 회장의 사별한 저도 박 여사, 그녀의 친자식과 다름없을 진데 공주실은 생각하면 할수록 박정수 여사가 같은 엄마로서 안타까울 뿐이었다. 박 여사는 딸을 2번이나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었기에 박정수 막건욱의 죽음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름. 공주실은 중얼거렸다. 막건욱의 첫사랑 광숙의 생모. 그 이름은 공주실의 삶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뒤끝 없는 성격이었다. 숨기고 주저할 바에야 화끈하게 터뜨리는 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긴장되는 마음을 추스렸다. 누가 뭐래도 나는 광숙이 엄마고 내 딸이야. 공주실은 단호한 걸음으로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박정수 여사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늘 그러하듯 그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그녀와 막건욱이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이 담긴 빛바랜 종이가 되었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촉촉이 젖어 있었다. 알츠하이머 진단은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고 잊으려 했던 막건욱의 기억이 다시 그녀를 괴롭혔다. 건욱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공주실이 들어섰다. 박정수 여사. 공주실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웠다. 박정수는 놀라 사진을 떨어뜨렸다. 누구?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딸이고 엄마고 자꾸 찾아오는 겁니까?
공주실은 박정수의 말을 무시한 채 손에 쥔 사진을 보여줬다. 이 사진에 있는 남자 알아보겠어요? 박정수는 한 번에 알아봤다. 막건욱의 얼굴을. 그리고 함께 있는 공주실과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여자아이.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사진을 잡았다. 어떻게 이걸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공주실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당신이 반대하고 있는 마 대표 내 딸 광숙이 그 애가 당신 아버지가 버린 친손녀이자 당신의 친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수에 대한 애처로움과 떨림이 숨어 있었다. 박정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광숙이 내 딸?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무언가가 그녀를 짓눌렀다. 공주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이 혹 못 믿을까봐 광숙이 한두 살 때 사진도 가져왔어요. 광숙이 아빠가 당신 출산하면서 아이 죽었다고.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당신에게 말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박정수는 한 살이나 되었을까 깜찍하게 양옆으로 묶은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기억이 거세게 밀려왔다. 막건욱과의 사랑, 아버지의 반대로 생이별,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박 사장의 거짓말. 그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럴 리가 광숙이가 내 딸이라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공주실은 그녀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광숙이 아빠 막건욱은 광숙이를 애지중지 키웠어요. 당신을 잊으려고 광숙이가 좀 자라니까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길렀죠. 당신이 단정한 걸 좋아했다고요. 그 뒤로는 절대 수염도 머리도 자르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공주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는 광숙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알고 보니 당신의 아버지인 박 사장님이 돈을 줬더군요. 그는 돌려주고 싶었지만 광숙이를 키우기 위해 받았어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을 다시 찾지 않았어요. 공주실의 눈가가 붉어졌다. 박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지금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딸이 되어드릴게요. 해사하게 웃는 광숙의 모습이 기억났다. 세상에 내 딸이. 정수는 눈물이 왈칵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당신이 내 딸을 키웠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오열로 뒤엉켰다. 그럼 내가 마 대표를 볼 때마다 자꾸 눈에 밟혔던 게 그녀는 정수의 반대에 실망하고 돌아서는 마 대표의 뒷모습이 오버랩되어 기억이 났다. 민서와 같은 고통을 어찌 감당하려고 한 회장과 결혼하려는 걸까 하고 광숙에 대해 고민과 생각이 많았던 박 여사였다. 그녀의 가슴은 회한으로 찢어졌다. 내가 내 딸을 보고도 몰라봤다니. 그녀는 몸을 떨며 울음을 터뜨렸다. 공주실은 눈물이 나오는 걸 참으며 박 여사에게 조심히 다가갔다. 이제라도 만났으니 딸에 대한 그리움을 좀 달래요. 광숙이는 착하고 어진 아이입니다. 공주실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잔뜩 고여 있었다. 그리고 생모인 당신이 있어도 광숙이는 내 딸이에요. 공주실은 살풋 웃어 보이며 자신을 안고 오열하는 정수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눈에서 많은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박정수와 공주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음 좀 진정되면 광숙이 만나세요. 그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박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공주실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내 딸.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두 엄마의 오열이 서재를 가득 채웠다. 공주실의 가슴은 광숙을 위한 사랑으로 뜨거웠고 박정수의 가슴은 50년의 그리움이 녹아내리는 중이었다. 내 딸내 광숙이. 박정수는 공주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다. 그 순간 문틈으로 광숙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녀는 박정수 여사를 위로하려 방문했다가 문 앞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다. 광숙이가 내 딸이라고. 박정수의 오열. 공주실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광숙은 문에 기대며 숨을 죽였다. 내가 박정수 여사님의 딸?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막건욱이 왜 단 한 번도 생모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왜 박정수 여사가 그렇게도 차갑게 대해도 다가가고 싶었는지 알 수 없었던 마음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광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핸드폰을 쥐고 있었고 화면에는 박정수 여사와 막건욱이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 떠 있었다. 그녀는 문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아버지 막건욱의 긴 수염과 장발, 물감 냄새가 가득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박정수 여사의 차가우면서도 따뜻했던 눈빛.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광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그녀의 착한 심성은 이미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광숙은 문이 열려있는 한 회장에 들어오면서 이상하다 생각하며 거실 문을 열려고 했다. 떨리는 그녀의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고 화면에는 박정수 여사의 낡은 흑백 사진이 떠 있었다. 사진 속 젊은 막건욱과 박정수의 미소가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아빠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광숙은 사진 속 막건욱의 단정한 얼굴을 어루만지며 원망하면서 속삭였다. 어린 시절 늘 장발과 수염으로 뒤덮인 예술가의 아버지만 기억했던 그녀에게 박정수가 생모라니 광숙에게 그 사실은 무척이나 충격이었다. 내가 박 여사님의 딸이었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한동석 회장이었다. 그는 업무를 마치고 저택에 들렀다가 문 앞에서 흐느끼는 그녀를 발견했다. 광숙 씨?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급히 다가가 광숙의 어깨를 감쌌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또 장모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광숙은 눈물범벅인 얼굴로 한동석을 올려다보았다. 동석 씨나 내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밀었다. 한동석은 화면 속 흑백 사진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건 장모님의 젊은 시절인데요. 이걸 왜 광숙 씨가? 그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공주실과 박정수의 우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공주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광숙이 아빠는 박정수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찾지 않았어요. 한동석의 눈이 커졌다. 그는 광숙의 손을 꼭 잡았다. 광숙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제가 박정수 여사님의 친딸이래요. 그녀의 오열이 복도를 울렸다. 한동석은 광숙을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은 그녀의 눈물로 젖어갔다. 괜찮아요, 광숙 씨, 내가 곁에 있어요. 그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어떤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울고 있는 세 명의 모녀를 바라보면서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장모님의 딸이 광숙이 맞다면 장모님은 무려 45년 넘게 딸을 못 본 셈이었다. 그 가슴이 어떠했을지 동석은 입이 썼다. 그리고 문 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같이 들어가요. 광숙과 한동석이 문을 밀고 들어가자 서재 안의 공기마저 멈춘 듯 했다. 공주실과 박정수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광숙의 흐느끼는 소리에 두 여성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광숙아. 공주실이 먼저 외쳤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공주실의 목소리는 떨렸고 화끈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정수는 광숙을 보고 숨을 멈췄다. 광숙이 내 딸.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광숙이 문 앞에서 모든 것을 들었다는 사실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가, 내 딸이 너였다니.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네가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너를 가슴에 묻었어. 오열하는 박정수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광숙에게 다가갔다. 여사님. 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정수를 불렀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착한 심성은 이미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 다 들었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오열했다. 공주실은 다가가 광숙의 어깨를 감쌌다. 광숙아,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광숙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박정수는 광숙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내 아가 어떻게 컸니? 죽어서야 널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널 만나다니. 박 여사의 눈물은 광숙의 뺨을 쉴 새 없이 적셨다. 내가 너를 몰랐어. 내 딸을. 박정수는 광숙을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다. 한동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조용히 공주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한서방, 장모가 둘이 되어버렸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박정수는 광숙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회한과 기쁨으로 빛났다. 광수가 내가 한 회장과 너의 결혼을 반대했던 거 다 잘못했어. 그녀는 한동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 때문에 한서방이 민서를 지키지 못했다고 원망도 했네. 하지만 광숙이를 사랑으로 품어준 자네에게 이제 고마운 마음이 들어. 정말 고맙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동석은 정수에게 말했다. 오늘부터라도 광숙 씨와 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광숙은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박정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광수가 1시간도 아깝고 1분도 아까워. 우리 한 집에서 살아. 내가 행복한 모습 매일 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50년의 그리움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사님. 아니, 엄마,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한동석과의 미래를 꿈꾸는 설렘이 담겨 있었다. 공주실은 그 모습을 보며 슬며드 웃으며 광숙의 볼을 쓰다듬었다. 우리 딸, 천금과도 같은 소중한 내 딸. 우리 딸 행복은 이 두 엄마가 다 지켜줄 거야. 공주실의 광숙에 대한 따뜻한 사랑은 광숙의 미래를 축복하는 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정수는 광숙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내 딸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고 50년의 비밀이 풀린 이 순간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다. 광숙의 미소는 두 엄마와 한동석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